뭐 이거는 잘 알겠지만 음식을 만들 때는 약식동원, 그래서 이걸로 병을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그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병이 나고 나서 그걸 치료하는 것보다는 중국에서는 예방적인 그런 차원에서 약식동원에 관련된 그런 이치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 요리는 도구가 상당히 간단합니다. 저기 아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칼하고 도마하고 그다음에 프라이팬이라든지 불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쉽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중국 요리는 또 이런 식으로 음식 만들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. 손님 접대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사람들도 손님 접대는 상당히 극진히 하겠지만 한족들은 보통 음식들은 이제 다 동그란 테이블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보통 음식을 시작하게 되면은 젓가락으로 손님들 앞에 음식을 다 이렇게 집어다 줍니다. 이건 그 한족들은 좀 뒤로 말하고요. 또 중국의 서북 쪽에 있는 소수 민족들은 보통 이제 양을 많이 키우는데 보통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면 양을 잡습니다. 잡을 때 당신이 여기서 양을 잡겠다 했는데 손님들이 극구 사용할 때도 많죠. 근데 꼭 잡게 해달라고 손님한테 또 양해를 구합니다. 그 대신에 그러면 손님이 양해를 구하게 되면 손님한테 또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 양을 오늘 내가 죽이니까 손님이 이 양에 대해서 아까 말한 길하고 상스러운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거죠. 그렇게 하고 나서 양을 잡습니다. 잡고 나서 요 고기를 하면 중국에는 그 음식 같은 거 할 때 그 동물 머리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음식을 할 때 통째로 올라오죠. 통째로 올라올 때 손님 앞쪽으로 손님을 향해서 대가리를 놓습니다. 대가리를 놓는데 그 대가리를 놓는 데는 한국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흉측하잖아요. 근데 어쨌든 그 소수민족이 갖고 있는 하나의 풍속적인 그런 부분들, 그다음에 칼을 줘갖고 살을 한쪽을 따서 먼저 먹게 한 후에 자기 식구들이 또 나눠 먹는 그런 풍속들도 있고요. 요 밑에 부분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 뭐든지 다 상징적인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두를 쌀 때는 피하고 속을 조금씩 남겨놓습니다. 조금씩 남겨놓게 됨으로써 그거는 유여두라고 그러는데 항상 여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요소고요. 그래서 또 요리를 만들 때는 꼭 닭이라든지 생선을 넣습니다. 닭은 중국말로 찌라고 그러고요. 그다음에 생선은 유라고 그래요. 그래서 중국 발음으로 발음상 찌하고 유는 여유스럽고 좋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닭은 기라고 생선은 여유스럽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 배합을 할 때 꼭 생선이나 닭고기는 꼭 집어넣고 합니다. 또 음식을 볶을 때도 샐러리를 넣게 되면서 샐러리는 진사에,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또 부지런하다는 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또 샐러리를 많이 넣게 되고 한국에서는 샐러리 그렇게 많이 잘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간에 그건 중국 발음적인 요소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음식도 보통 한 12가지 정도 넣어서 12달 내내 축복의 의미를 또 부여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보통 중국 사람들은 어저께도 저 중국에서 온 손님들하고 또 같이 밥을 먹었지만 내가 일자형 테이블을 줄까 혹은 원탁을 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원탁을 사용합니다. 보통은 원탁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원탁 안에 있는 그런 음식들이니 그걸 보고 서로 또 좋은 얘기도 하고 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을 아까 말한 한족들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젓가락으로 음식들을 또 찝어다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주는 그 정감을 나누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.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한국도 그런 게 있지만 위생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위생이 뭐 안 좋다 치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정서적인 그런 측면이라서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중국 음식의 채소 종류가 한 6,600가지가 되고요. 그래서 중국 음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에 튀기고 혹은 막 그런 것보다는 채소 요리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물은 무령이라고 영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먹는 편이고요. 동물들은 영이 있다고 그래갖고 좀 덜 먹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맛있는 요리라는 거는 한국에서 어떤 경우는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긴 하죠.
중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무엇이냐고.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마 이제 중화권,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나 대만, 말레이시아 이런 곳을 또 가보신 분들도 있고 혹은 예담에 또 많이 가볼 거라 생각하는데, 중화권에 있는 그런 식당들을 가게 되면은요, 한국하고 조금 틀립니다. 딱 들어가게 되면 다 수족관이 있고요. 그 안에는 생선, 뭐 다금바리, 우럭, 바닷가재, 새우, 조개 뭐 여러 가지 되는 게 많습니다. 그런 데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초이스해갖고, 그러면 내가 저 생선 혹은 뭐 바닷가재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합니다. 하게 되면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갖고 그다음에 조리법을 물어. 막 기름에 튀기든지 무슨 뭐 속된 말로 깐풍이라든지 뭐 좀 막 물어보는데, 제일 좋아하는 방법들이 다 쪄서 혹은 삶아서 하는 방법을 제일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쪄내든지 혹은 삶든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, 또 중국 사람은 좀 틀린데, 중국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그 생선이라든지 그런 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원래의 맛을 먹는 것을, 원래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만든 것을 최고 맛있는 요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데 가게 되면 오히려 한국에서 흔히 보던 탕수육이나 깐풍이나 난장어나 그런 기름에 튀기는 그런 음식들은 별로 많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에서만 있는 독특한 그런 식문화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찌고 삶는 법이 중국에서는 제일 흔히 많이 쓰는, 요리법도 간단하니까 생선을 찌는데 한 12분 찐다든지 새우를 찌면 한 6분 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최대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요리법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대파라든지 마늘, 생강, 고추, 식초 같은 것들을 또 부가 사용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살균과 식욕 증진 혹은 소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음식법이고요. 또 중국에서는 보통 이제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는 가서 사 먹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많이 그렇긴 하지만, 많이 집에서 사 먹는다 하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마트 가서 물건을 많이 사고 그런 것보다는 거의 매일매일 그 시장 같은 데 가서 싱싱한 재료를 사갖고 그리 음식을 조리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또 후식 같은 것도 과일 후식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. 또 밥 먹는 습관은 또 한국하고 좀 틀려가고, 한국은 그릇을 못 들게 먹게 되면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, 중국에서는 식탁 위에다가 그릇을 올려놓고 그냥 고기를 숙여서 먹게 되면 위를 눌러주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, 그다음에 그것도 보기가 안 좋다고 그럽니다. 그냥 생각이 그건 좀 약간 서로 문화적인 부분이라 틀리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보통은 그릇을 엄지손가락으로 그릇을 딱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는 비워놓고 이런 식으로 들고서 밥을 먹습니다. 국물 같은 것도 그렇게 먹는 게 되게 많고요. 아주 뜨거운 경우는 그때 이제 스푼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밥 먹을 때 다 들어서 먹고,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 가서 밥을 많이 먹게 되면, 음식 같은 거 먹게 되면 동그란 테이블이 있는데 그 앞접시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앞접시하고 그다음에 공기 그릇 같은 게 있을 텐데,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는 한국에서는 앞접시다 먹지만 중국에서는 그 조그만 공기 같은 데다가 음식을 덜어서 그렇게 먹는 겁니다. 그것도 약간 틀릴 수 있고요. 음식을 먹을 때 보통 이제 또 중국 음식은 어쨌든 간에 중국 음식은 분명히 느끼하긴 느끼합니다. 느끼하기 때문에 그래서 티 같은 것도 같이 꼭 곁들여 먹는 부분이라서,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자스민 차라든지 뭐 우롱차 이런 것들이 좀 무난한 것 같고요.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 먹는 것이고, 또 차를 딸게 되면 우리는 보통 두 손으로 공손히 받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해갖고 툭툭 쳐서 고맙다는 표시를 해도 됩니다.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남아 이 중화권에 있는 데 가게 되면 음식을 누가 받아주니 혹은 젓가락으로 집어준다든지 술을 따라준다든지 티를 따라준다든지 했을 때는 꼭 두 손으로 받을 필요 없이 손가락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요거는 옛날에 임금들이 이제 민정시찰을 나갈 때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누가 차를 따라주고 혹은 저기 했는데 고맙다는 표시를 임금은 고개를 숙일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손을 두 개 무릎을 꿇은 듯한 식으로 해갖고 이게 툭툭 쳐가지고 고마움을 표시했던 그런 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.